안녕하십니까,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머그컵 제가 한번 이 로고를 조금 더 확장을 해보려고 했는데, 크기를 확대해 보려고 했는데, 네, 확대가 안 된다고 합니다. 좀 애매하게 사이즈가 들어간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아프긴 한데요. 한번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곳을 좀 더 알아보고, 네, 머그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머그컵 시험 못 보신 분들은 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영상 앞부분에 나오니 한번 참고하시고, 네,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메이저 탑 10 코인들이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24%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 바이낸스 코인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의 해킹 사태와 연관이 되어서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5월, 6월이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암호화폐 시장이 5월, 6월에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해온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 당국이 딥닷웹 자금 세탁 혐의로 기소를 했다고 합니다. 규모가 무려 8,155개 비트코인 규모라고 하는데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게 되면 미국 당국이 딥닷웹이라는 업체를 자금 세탁, 불법 뇌물 수수 및 기타 범죄 혐의로 기소했다고 합니다. 네, 경찰 당국은 지난 6일 2명의 이스라엘 국적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하는데요. 기소장에 따르게 되면 두 사람은 불법 자금의 추적을 없애기 위해 비트코인을 이용하였고, 암호화폐 거래소 OK코인, 크라켄 및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업체인 비트페이의 계정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두 사람은 범죄 활동을 통해 수년간 현 시세 기준 4,893만 달러, 약 한화로 573억 원 규모의 8,155개 비트코인을 자금 세탁했고, 이를 통해 1,540만 달러, 한화로 약 180억 원의 부당 수익을 챙겼다고 하네요. 네, 그중 약 절반가량의 자금이 알파베이라는 다크 웹으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현금 없는 사회로 가는 일본, 암호화폐 시장이 달아오른다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시장 하면 떠오르는 국가 두 개가 있죠. 바로 일본과 미국입니다. 네, 일본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을 정비하고 규제를 완화하면서 대기업들의 암호화폐 진출이 본격화, 시장 경쟁도 가열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일본의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라쿠텐이 암호화폐 거래소 시장에 진입했다는 소식은 아마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야후재팬도 이달 중에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을 시작하죠. 한국과 중국 기업들도 뒤이어서 일본 암호화폐 시장 진입 시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현금 없는 사회를 구현해서 관광객들의 씀씀이를 늘리겠다라는 일본 정부의 전략이 일본과 주변국 대기업들을 일본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인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합니다. 네, 일본 대기업들 암호화폐 사업 활발이라는 부제를 보게 되면 8일 관련 업계에 따르게 되면 일본 금융청은 이미 암호화폐 거래 라이선스를 발급받은 거래소를 다른 기업이 인수하는 경우 라이선스를 재발급받지 않아도 되도록 정책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새로 거래소를 설립하지 않고 기존 거래소를 인수할 때는 최대 주주 변경, 이사회 재구성 등의 변경 내용을 금융청에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간소화되었죠. 네, 이를 통해 전문 기업 위주였던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시장에 대기업들이 손쉽게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으로 풀이된다고 합니다. 네, 이미 라쿠텐은 지난 8월 암호화폐 거래소 모두의 비트코인을 인수하면서 거래소 시장에 뛰어들었었죠.
야후재팬도 이달 중에 암호화폐 거래소 타오타오를 운영 시작한다고 하네요. 네, 타오타오는 야후재팬이 지난해 인수한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ARG를 리뉴얼한 서비스입니다. 네, 한국 기업 김정주 넥슨 대표도 일본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기업들도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시장 진입을 타진 중이라고 하는데요. 국내 대표 인터넷 기업이죠. 네이버가 일본 자회사인 라인을 통해서 이미 링크체인이라는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서비스를 제공 중이고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박스도 운영 중입니다. 네, 라인은 일본 금융청이 발급하는 거래소 라이선스 획득도 추진 중인데요. 일본의 대형 은행 미즈호 파이낸셜 그룹과 함께 인터넷 전문 은행 설립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도쿄 올림픽을 위해서 암호화폐 결제 속도, 네, 이런 부제를 한번 보게 되면 일본 거래소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것은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현금 없는 사회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죠. 네, 아직 신용카드보다 현금 사용량이 높은 일본이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간편 결제 확산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 암호화폐 결제도 간편 결제의 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미 일본은 올해 주요 20개국 G20 의장국으로 암호화폐 관련 글로벌 공통 규제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네, 국내 거래소 업계 한 관계자는 거래소 규제가 강력한 일본도 대기업이 M&A를 통해 손쉽게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국내 거래소들은 여전히 모호한 규제로 국내 시장 확대는커녕 해외 진출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라면서 이렇게 한풀이를 했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일본과 한국의 이런 암호화폐 시장 규모 자체는 굉장히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네, 그래도 요즘 들어서는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서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지금 이 정도 노력으로는 턱도 없습니다. 좀 더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다이어 보고서가 비트코인 수수료가 한 달 새 200% 가까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이게 과연 무슨 말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달 비트코인 평균 거래 수수료가 전달 대비 200% 가까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암호화폐 연구 업체 다이어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지난 4월 채굴 수익은 2억 910만 달러로 전날 대비 30% 증가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수수료 수익은 1370만 달러 상당으로 지난달 390만 달러보다 71% 이상 늘었다고 하는데요. 네,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4월 온체인 거래량은 최고 기록인 2017년 12월 1120만 건에 근접했다며 세그위 거래는 전체 40%를 차지하면서 지난해 평균치인 26%보다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다이어는 세그위 도입으로 수수료가 평균 35%로 낮아졌고 현재 지난해 12월에 비해서 55% 이상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거래량이 당시만큼 증가한다면 수수료가 300% 가까이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면서 이더리움 DF 거래량이 지난달 1억 318만 달러로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라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뉴스 요약입니다. 코인니스 측에서 제공하는 건데요. 네, 바이낸스 공동 창업자 자오장펑이 비트코인 롤백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언급을 했죠. 공동 창업자 허이가 SNS 계정을 통해서 비트코인 롤백 지지하지 않는다. 비트코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없다라고 언급을 했었죠. 네,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 자오장펑의 비트코인 롤백 반대 결정에 대해 이더리움은 앞서 기형적인 변화를 겪었다면서 해킹 피해를 무효화하기 위해 진행한 롤백이 막대하고 치명적인 데미지로 이어질 가능성을
생각지 못했다. 네, 그러면서 네, 이렇게 좌우장펀과 허위가 말한 것에 대해서 지지를 하는 이런 입장을 표명했죠. 네, 비트파이넥스가 NIAG 중지 명령 후에 콜드 월렛에서 42,000개의 비트코인을 인출했다고 합니다. 네, 4월 24일 기준 비트파이넥스는 11만 9천 BTC 약 7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현재 잔액은 약 4.5억 달러로 이렇게 감소됐다고 하네요. 네, 블룸버그가 이제 페이스북 암호화폐 다음 분기 발표 전망이다 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글로벌 통신사 블룸버그가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관련 상품은 이르면 다음 분기에 발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 해당 미디어는 페이스북 블록체인 TF팀의 내부 상황은 아직 공개된 바가 없지만 현재 페이팔의 직원들을 고용하는 등 인원 확충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네, 이에 대해 페이스북 측은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네, 한편 지난해 5월 출범한 페이스북 블록체인 TF팀은 현재 50명으로 그중 20%는 페이팔 출신이고 전 페이팔 회장이자 현재 페이스북 모바일 메신저 사업부 부사장을 맡고 있는 데이비스 마커스가 총괄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네, 페이스북이 블록체인 광고 차단을 철회한다고 합니다. 페이스북이 블록체인 관련 광고를 전면 차단 조치를 내린 지 1년 만에 해당 조치를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제 페이스북에서 사전 등록 없이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 뉴스, 이벤트 등 광고를 전할 수 있게 됐다라고 기사가 나왔네요. 네, 바이낸스의 CEO가 마진 거래 테스트 단계를 돌입한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블록체인 미디어 체인 DD에 따르게 되면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CEO 자오장펑이 8일 본인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바이낸스 마진 거래가 현재 테스트 단계에 있다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네, 외신이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 후에 트랜잭션 검증 보상이 크지 않다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크립토 글로브가 이더리움 블록체인 관련 데이터를 인용해서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가 완료된 후에 이더리움 트랜잭션 검증에 따른 보상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고 하네요. 네, 이와 관련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리는 트랜잭션 검증은 최소 32 이더리움 약 5,440달러 규모의 스테이킹을 필요로 하며 이에 따라 연간 5%의 이자를 얻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그러나 미디어는 설비 매입 및 유지 비용, 전기세 등을 고려한다면 투자 수익률은 0.8%에 불과할 것이라며 32 이더리움을 스테이킹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약 41달러일 거라고 설명했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미 당국 딥다벳 자금 세탁 혐의로 기소 8,155개의 비트코인 규모는 제가 앞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벨라루스 거래소 커런시닷컴이 토크나 벨라루스 국채를 상장한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벨라루스 소재 블록체인 스타트업 커런시닷컴이 사나 거래소에서 토크나 벨라루스 국채를 상장한다고 합니다. 이용자는 법정화폐 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통해 벨라루스 국채를 거래할 수 있다라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항상 영상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암호화폐 정보는 제가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라디오 듣듯이 편안하게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노력하는 유튜버 닥터 비트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